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지난번에 금융권 퇴직 후에 바로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는 분 소개시켜드렸죠. 이분이 왜 요양보호사를 따려고 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케어할 겸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어떻게 따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내 가족을 돌보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가족 요양보호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제도, 이것은요, 이 가족 중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과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계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왜 가족이 가족을 돌보냐고요?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중에 외부인을 낯설어하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예 정부에서 가족 중에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돌보게 하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페이를 하자, 이게 바로 가족요양보호제도예요.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보면 그 요양보호 시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면은 내 가족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신 분과 그리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있으면 가서 근로계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심사를 거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요. 내 가족 중에 이 수급자라고 그러는데 수급자와 보호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급자는 이 장기요양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으신 분이 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1등급과 4등급은 거의 대부분이고 이 5등급은 치매 질환입니다. 이 치매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이 5등급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1등급에서 4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에서 치매 부분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만큼 이 치매 질환자가 많아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5등급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4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2025년이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20%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 진입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100만 명이에요. 그 10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2028년도에는 11만 6,7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자격증 가지고 노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내가 남들을 좀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정 정도의 페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인생 후반에 직업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요양보호사가 처우가 굉장히 낮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쁘다고 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만큼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장기요양 등급은요, 만 65세 이상이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 노인성 질환이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등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뇌병변 질환을 겪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사소견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 등급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요양 형태는 어떻게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재가복지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을 맺고 가족 중에 수급자와 보호자로 나눠지는데요. 이 수급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특히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4등까지 맡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을 이제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수급자분의 집에 태그를 붙여 놓습니다.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받으실 수 있는
가족으로 태그를 붙여 놓으면 그거를 이제 이 보호자가 출퇴근을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로 이렇게 찍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출근과 퇴근 시간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건데요. 사실 가족끼리 출근 퇴근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그것이 이제 증빙 자료가 되어서 이제 지원금 제도가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보호자와 수급자가 같이 사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떨어져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 같은 경우가 다른 곳에서 160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뭐 경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은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160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출퇴근에 대한 태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60분형과 90분형이 있습니다. 60분과 90분의 차이는요, 65세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이 보호자께서 65세 미만이다 그러면은 60분, 하루 60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60분을 제공해서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이 90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가 이 90분을 신청할 수가 있고, 60분의 경우에는 1일 1회, 월로 따지면 20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0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금액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고요. 이 90분은 30일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계속 수급자를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90분으로 인정을 해서 30일까지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지원금, 이 시급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복지센터 방문 요양 시설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60분의 경우에는 이 13,000원에서 22,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초구 같은 경우도 보면 60분의 경우에 19,500원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90분의 경우에 시급은요, 하루 시급이 17,000원부터 한 25,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각 시설별로 또 차이가 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따로 이 시급을 책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센터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60분의 같은 경우는 13,000원에서 한 22,000원. 90분 같은 경우는 17,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시급을 받을 수 있고, 60분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일, 90분의 경우에는 한 달 풀로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시급을 월로 계산해 보면요, 시급 15,000원이다 그러면 20일이다 그러면 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90분의 경우 25,000원이다 그러면 30일로 잡으면 한 75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내 가족을 돌보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제도죠. 그리고 내가 요양보호사로 다른 또 가족 요양 말고 다른 것도 또 할 수가 있다. 월 160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데에서 방문 요양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일정 정도 나의 인생 후반에 직업으로서 괜찮지 않나. 내 가족도 돌보고 돈도 벌고, 그리고 특히 이 요양보호사는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는 한, 건강하시고 일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또 병원 동행 매니저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 이런 자격증이 없죠. 여러분, 그냥 내가 인생 후반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내가 인생 후반은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것도 내 가족을 돌보면서 또 페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